업계에서 당당히 창업 도전장을 내민 젊은 여성 창업가를 모시고 우리 또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또 이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실용음악과 교수님께서 실용음악과 학생이 아니라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노래를 너무 잘해서 특별하게 한국화 전공 학생을 픽업을 해서 오셨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뱀이라는 가수의 열애 중이라는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승삼 학생입니다.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나도 너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아닌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매일 이별하고 있지만 아직 너를 기다리는 중. 내가 너보다 더 나빠지고 싶어. 아닌 너보다 더 못돼지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널 멈추면 정말 이별이 될까봐. 그게 마지막이 될까봐. 널 후회하는 중. 누구보다 너를 많이 원망하는 중. 미워해도 미워한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했더니 진짜 좋은 노래 아름다운 음색으로 잘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이 남성분들도 다 화장품 쓰죠? 왜 써요, 화장품? 주름 예방? 지금 몇 살이신데? 22. 22 주름 예방. 좋네요. 그렇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겠죠. 어쨌든 피부가 좋아지려고 우리가 화장품을 쓰죠. 그리고 또 제조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모두 이렇게 소비자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좋은 화장품을 좋은 원료로 생산합니다. 근데 오늘 모실 이 대표님은 단순히 이 화장품 사업을 사람의 피부 건강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들도 보호하는 그런 채식 화장품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과 자연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게 이분의 소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뷰티긱스 멜릭서의 이하나 대표님이십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생기업의 또 아주 젊은 여성 기업가인데요. 이분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릭서의 이하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 화장품 멜릭서의 대표 이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대학교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왜 이걸 시작을 하게 됐었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더 공유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비건 화장품인데 다들 비건 화장품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건이라는 것은 채식주의인데 그럼 비건 화장품은 뭐냐? 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건 화장품은 100% 이제 식물성 원료만 사용을 하는 건데요. 동물에서 추출되거나 동물성 원료를 다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우유나 마유나 이런 동물에서 추출되는 유제품이나 오일들까지 다 배제를 하고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제 글로벌리 이제 유통을 하는 뷰티 대기업들에서 항상 해왔던 화장품 동물 실험에 반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건이라는 게 결국에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담은 공생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냥 패키지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환경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에 충족하는 비건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제 비건 화장품을 시작을 하게 됐냐? 이게 원래는 비건이라는 것이 채식주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음식에서 시작한 비건 열풍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을 되면서 패션이나 뷰티 쪽에서도 비건 열풍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원래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뷰티 브랜드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모바일 앱 회사에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같은 나이일 때 이제 나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스타트업 그리고 뭔가 작게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마침 아는 오빠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모바일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미박스라는 회사에 다녔고 그 다음 케이스로지라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서 조금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미래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대기업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졸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아는 동생이 이 미미박스라는 K뷰티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미박스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아는 언니가 지금은 현재 이런 뷰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면서 제가 당시에 일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미미박스 대표님이 자기네들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2014년이었거든요. 지금 모바일을 가겠다 하면은 너무 이제 막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2014년에 모바일을 가야 되는데 이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나는 이제 대기업 이제 지원할 거니까 그 전에 연습을 해야겠다, 인터뷰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미박스 대표님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당시에 이제 학교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해외 탐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곳을 탐방하고 올 거고 이런 걸로 이제 현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현황들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돼서 500만 원어치의 해외 여행 자금이 생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보면서 미안한데 나는 근데 여기 붙는다 하더라도 내가 1월 달에는 미국에 2주 동안 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미미박스 대표님이 왜 미국에 가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가야 된다 했더니 본인들도 미국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미박스는 왜 미국에 가시나요 했더니 그분이 미미박스가 Y 콤비네이터라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스타트 프로그램에 되어서 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스타트업에 좀 관심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Y 콤비네이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투자 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2014년만 해더라도 사실 한국에 Y 콤비네이터라는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밸리 하버드 같은 그런 투자 트랙에 된 회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 보고 집에 왔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미박스가 Y 콤비네이터에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시 이분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꼭 그 프로그램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어요. 미미박스를 찾아갔더니 제가 어제 인터뷰 보긴 했는데 사실 내가 미국에 갈 학교 지원금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비행기표도 다 내가 될 테니까 나 여기에 되게 가고 싶다.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일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키는지 너무 궁금하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안 된다. 바로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이미 갈 사람 다 정해져 있고 2주 후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상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너무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고 싶고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심사숙고한 다음에 거기서 그래 그럼 가도 좋다 해서 내가 비행기표 다 낼 테니까 거기서 3개월만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80만 원을 받고 인턴으로 이제 가서 3개월 동안 그 미미박스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Y 콤비네이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미미박스가 성과를 많이 내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3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미국의 현지 오피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저랑 미미박스 대표님, CTO님 그리고 마케팅 매니저 이렇게 딱 4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당시에 디자이너 인턴으로 사실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이트에 상품도 올리고 사이트에 들어가는 상품 설명도 영어지만 그냥 내가 막 어디서 여기저기서 다 찾아가지고 쓰고 그리고 막 쿠폰도 만들고 막 고객 CS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스코프이 점점 넓어져서 제가 미국 사업부에서 1년 정도 더 운영적인 이커머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미박스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서 그 다음에 중국 사업부로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 사업부로 옮겨서 중국 사업을 아주 시작부터 또 키우는 데에 한 1년 반 동안 또 중국 사업 부장으로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뭐 미국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여러 나라를 운영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글로벌 사업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든 생각이 내가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배우고 여기서 너무 배운 게 많이 있지만 조금 더 미국 그리고 실리콘밸리 또 서부에서 현지의 이커머스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사를 했던 회사가 K솔로지라는 회사예요. K솔로지라는 회사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미국의 아마존에 판매를 하는 회사였고, 이 핸드폰 케이스를 한국에 만들어 팔아서 아마존에서만 연에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굉장히 강소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당시에 미니박스를 퇴사하고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었어요. 뭐 페이스북에서도 오퍼가 왔었고, 아마존에서 오퍼가 왔었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도 물론이고, 뭐 아모레퍼시픽, 뭐 저는 화장품이니까 뭐 이니스프리, 뭐 CJ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오퍼가 왔었지만 제가 가장 매력 있게 느꼈던 부분은 미국의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4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에서 잘하는 브랜드는 어떤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굉장히 큰 나라 그리고 거기서 글로벌리 사업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K솔로지라는 회사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전략 기획팀에서 일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많은 잠재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막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했던 시점에 조금은 고민이 됐어요. 내가 회사를 더 다니면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여기서 머무르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 근데 제가 그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내가 한 50살, 60살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창업을 해보지 않으면은 정말 이 부분에 너무 후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하필 비건 화장품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미미박스라는 회사가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명품 화장품도 유통을 하고, 로드샵 브랜드들도 유통하고, 온라인에서만 파는 작은 브랜드도 유통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화장품 브랜드를 많이 봤었는데, 그 브랜드들을 다 많이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모든 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쁘고 피부가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한국과 미국, 다른 뭐 유럽도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뷰티라는 단어, 그러니까 미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고 뭐 사람이 예뻐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 감동? 그런 부분이 정말 더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엔 더 진정한 아름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은 브랜드의 제품을 쓰다 보니까 썼었는데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대기업에서 만드는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글로벌리 유통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3년에서 6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안에 화학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넣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상하지 않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차츰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화학 방부제가 없는 성분들을 쓰다 보니까
화학 방부제가 없는 식물성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피부가 차츰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미의 기준과 더불어서 이 화장품을 통해서 실제로 제 피부가 좋아졌던 개인적인 경험을 합쳐서 이제 비거니즘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멜릭서라는 브랜드가 다른 많은 화장품 브랜드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굉장히 디지털에 집중한 그런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그냥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매스 데이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 다음 트렌드를 예측을 해요. 조금 더 이제 개인의 직감에 의한 결정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면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중간 상들을 통해서 2차, 3차 계속 판매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예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서 처음에 카테고리 정할 때부터 한국이면은 네이버 키워드, 네이버 트렌드, 미국이면은 구글 서치, 구글 트렌드, 그리고 아마존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잘 상승 중인지 그걸 먼저 보고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페이스 세럼이다 아니면 페이스 마스크다 했을 때 그 마스크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 서치 엔진에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 보고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졌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품을 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했을 때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온라인에 있는 다른 그 경쟁사들의 리뷰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리뷰에서 나오는 그 문제점들을 보고 그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그 온라인 데이터를 많이 보고 제품을 기획을 하고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고객 경험인데 제품화 되고 나서 사실 딱 그냥 온라인에서 팔아도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제품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성분부터 이 성분을 제조하는 과정까지 더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클래스를 열어요. 자기가 원하는 향이나 색깔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세럼이다. 그러면은 세럼을 우리가 낼 거지만 그 전에 그 오프라인에서 세럼을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똑같지만 그 안에 향이나 색깔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 다 자기가 조합할 수 있게 하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한테 굉장히 개인화된 경험을 주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결국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화된 경험을 디지털화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 말이 뭐냐면 저희가 클래스를 열면은 거기에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래머 같은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을 만들었던 경험들을 다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서 자기 채널에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유튜브라는 채널에 유통을 하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지만 나중에는 AR이나 VR에 관련된 그런 플랫폼에서도 유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의 브랜드를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린 후에 저희 제품을 살 수 있게 저희 홈페이지를 더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홈페이지가 있었을 때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있었을 때 기존의 뷰티 산업에서는 더 많은 단계들이 있었어요. 고객과 브랜드 사이에 올리브영, 예를 들면 올리브영 같은 그런 채널인 거죠. 올리브영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 입점하기 위한 그 전 단계에 또 다른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까지 다 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결국에 중간에 있던 사람들한테 떼어주던 돈 마진들을 저희가 그걸 아껴서 고객에게 더 좋은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게 제품 개발에 투자를 하고 저희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저희가 믿는 철학이나 신념을 행동하는데 그걸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랬을 때도 그 목소리를 저희가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듣고 또 한 번 더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품을 한국과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조는 꼭 한국에서 진행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세계적인 뷰티 명품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나 샤넬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번 제품을 기획하고 양산하는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의 OEM 시스템, 그러니까 주문자가 이제 주문을 주면은 그 다음에 라벨을 붙여서 생산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획을 하고 제품을 내는 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근데 뷰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고객들의 니즈, 고객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상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더 빠른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예로 제가 그때 2014년부터 미니박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미국 사업부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너네 제품은 동물 실험했어, 동물성 원료 들어갔어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현지에 있는 브랜드들은 제품을 기획하고 런칭하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캐치하기도 힘들고 막상 시작한다 하더라도 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그 트렌드를 보고 고객의 니즈를 보고 한국에서 개발함으로써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화된 그 화장품 만들기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베스밤이라고 입욕제를 만드는데, 입욕제를 만들 때 그 비건 재료, 뭐 꽃이나 허브나 뭐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들을 다 소개를 하고 직접 재료들을 넣어서 만드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영상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개인화된 브랜드 경험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30만 명 정도가 유튜브에서 멜릭서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를 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비건 뷰티가 뭘지 잘 모르는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베스밤 클래스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베스밤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었고, 이를 통해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지금은 숙박 공유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게 이제 로컬 액티비티, 현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상품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베스밤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퍼시픽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에어비앤비 본사에도 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페이스북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받고, 그냥 파이머, 미미박스, 스타이셔의 그 대표님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게 되었고요. 엑셀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한국에는 저희 자사몰도,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와디즈라는 플랫폼도 있고, 미국에는 얼반 아웃피터스나 아니면 아마존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비건 화장품을 새로운 좀 더 환경에 기여하고 피부에도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점점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왜 화장품 산업에는 프라이탁이나 파타고니아나 올바즈 같이 사회에도 기여하고 나에게도 정말 편안하고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특히 뷰티 인더스트리 안에서만 되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통해서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화장품 안에서도 환경을 위한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국과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아예 사무실을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미국 현지에서의 마케팅과 세일즈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1년밖에 안 된 회사긴 하지만 미국에 집중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영어권 국가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인도와 같은 나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한 230명이 되시는 이제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창업이라는 것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 5,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정말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내가 정말 고객들을 만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들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들 좀 더 경험을 통해서 이 스타트업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과 환경의 건강을 위해 행동하는 비건 스킨케어 메릭서의 이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대표님. 좀 드시고요. 좀 뭐 긴장이 되셨나요? 아니시죠? 괜찮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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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들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고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K뷰티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미국도 있겠지만 가장 거대한 시장은 중국이잖아요. 지금 대단하죠. 네, 중국 시장을 배제를 했던 이유는 비건이라는 그 모토가 있었기 때문인 건가요? 네, 좀 네, 맞아요. 그 중국에 공식적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동물 실험이 꼭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건이라는 좀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포기하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소신과 이 수익이 되는 그 큰 시장을 포기한 뭔가 그런데 고민이 전혀 없으셨는지. 네. 그런데 정말로 저도 이제 뷰티 산업에서 오래 있었고 한국에 있는 많은 거의 90%가 넘는 화장품 회사들은 다 중국 시장을 타겟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시작한 이유가 이 뷰티 산업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큰 미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련이 없다. 자, 그렇다면 그 동물 실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화장품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마스카라 같은 게 가장 네. 대표적인 부분인데 계속 토끼나 동물들의 눈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저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식약청에서 다 허가한 안전한 원료들로 제품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지금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좀 피부과 테스트나 이런 다른 임상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 눈에 마스카라를 넣고 막 이러는 실험이에요. 꽤나 잔인하네요. 그래도 일단 동물 실험을 받는 게 뭐 인간의 신체에 대입하는 화장품으로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게 이제 피부과를 통한 전문적인 그런 피부 알러지 테스트나 그런 민감성 테스트 같은 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좀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동물성에서 추출한 뭐 마유라든지 달팽이 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효과 좋은 걸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는데 식물성 재료로 하면은 효과성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제가 믿는 거는 식물성 원료에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제품 중에 스코알란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어떤 거요? 스코알란 오일이 있는데 스코알 오일? 그 상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상어도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스콜란이 똑같은 스콜란인데 상어에서 추출되는 게 있고 올리브나 사탕수수에서 추출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식물사에서 추출되는 스콜란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아, 식물에서 추출한 걸로. 네. 처음에 이제 화장품 창업을 하시고 제조를 직접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개발비 500만 원을 들고 제조사를 엄청 찾아다녔으나 끊임없이 거절을 당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전에도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만들겠다고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 1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비건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비건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생소하고 비건, 그러니까 동물성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동물성뿐만 아니라 동물 추출 성분까지 배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에 막 몇십만 개 넣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최소한의 수량을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래도 저희의 비전을 설명을 하고 이거에 공감해 주시는 제조사를 찾아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 우리 대표님께서 실제로 많은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사용하셨지만 피부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졌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천연 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거, 그래서 또 부패가 쉽다는 거,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많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또 천연 화장품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천연 화장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짧진 않아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해서 천연 화장품에도 화학물질을 더 넣으면 유통기한은 길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천연이냐 동물성이냐를 떠나서 이제 화학물질을 넣지 않고 그로 인해 유통기한은 짧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자주 파악하고 그리고 다른 유통 채널이 아니라 저희 온라인몰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 저희 제품을 넣는다 하면은 올리브영에서 재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유통기한이 점점 길게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작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화학 방부제를 더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는 직접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짧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짧은 유통기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막 창업을 하셨고 우리 대표님께서 1년 정도의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나의 소신을 지키면서 비건 계속 나가시겠지만 언젠가 혹시라도 뭔가 수익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에 막혔다. 그랬을 때는 혹시 소신을 굽히실 생각이나 이런 거는 있으세요? 주변에서 그런데 막 유혹을 하고 막. 예. 저는 오히려 네. 회사를 시작하고 배워가는 거는 타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타협하지 네. 않는 거. 네. 저희 브랜드를 정말로 사랑하고 막 인스타그램 그 계정에 막 정말 장문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타협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저 또한 이거 점점 하다 보니까 더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브랜드가 정말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정말 좋은 메시지를 주고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좋은 영감을 줄 거라면은 이 타협하지 않는 저희만의 신념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시지가 있는 화장품, 단순히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모두 다 그것을 함께하는 분들이시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5명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분은 실제로 비건이세요. 근데 그 2분도 환경에 자기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고선
그 다음부터 이제 비건이 되신 부분들이 나름의 환경 운동가 역할도 같이 하시면서 뭐 유기견 후원 사업도 하시고 뭔가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시고 굉장히 뷰티 사업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의 그런 취지와 목표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어쨌든 한국이 아니라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한 거죠. 네. 그 피드백이라든지 수요가 어땠나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데. 예. 네, 실제로 미국이라는 곳은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성이 요구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느리지만 또 꾸준한 꾸준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저희의 컨셉을 먼저 더 많이 가치를 쳐주셨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얼반 아웃피터스라는 유통사에서도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뭐 1000명도 안 되는 정말 그냥 개인만도 못한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버행하고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오퍼를 먼저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럼 멜릭스의 가치를 미국에서 좀 알아본 거죠. 중국은 어쨌든 메이크업 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미국은 또 약간 스킨케어 제품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쪽 미국 시장도 여전히 K-뷰티 바람이 있나요? 어떤가요? 현재 그 미국의 뷰티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한 1, 2년 전까지만 했을 때 이제 K-뷰티가 굉장히 강하게 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현지에서 K-뷰티라는 흐름 안에 있는 브랜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브랜드 자체가 정말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리고 제품 자체도 정말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제 브랜드가 지속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K-뷰티의 바람을 타고 들어갔던 화장품 브랜드들 중에 많은 브랜드가 그 거품이 좀 많이 꺼진 상태이고 제가 느끼는 건 이제는 K라는 그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에 발맞춰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로서 그러니까 글로벌 감성이랄까요? 그냥 지금 20대의 생각들과 그 20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브랜드 자체가 가치를 쌓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 화장품이라는 걸 강조한다기보다는 저희만의 유니크한 아이덴티티, 동양에서 시작했지만 비건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또 단순히 화장품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이나 아니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도 좀 혁신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길러서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저희가 K-뷰티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멜릭서로서 존재하는 데 힘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브랜드의 가치, 신념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사실 대학 때 전공이 뭐였죠? 저는 원래 서양학과랑 시각 디자인을 복수 전공했었어요. 그러면은 미술을 전공을 하셨는데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왜 드셨는지요? 예.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디마라는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디자인,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엔트로폴로지 해서 다학제적인 관점을 배우는 디자인 띵킹을 배우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생겼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게 스타트업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뭔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성지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리콘밸리 문화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하고 있었지만 제 표현의 영역을 되게 넓히고 싶었고 그 넓히는 형식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라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을 두는 차에 학교 다니면서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또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기업을 가고 싶었던 꿈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절대 후회를 안 하시나요? 일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본인에게 잘 맞는 형태의 회사를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고객들과 직접 얘기를 해서
내가 얻는 인센트가 더 많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는데 또 다른 분들에게는 대기업처럼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것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게 맞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형태를 떠나서 정말 본인이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누구인지 만약에 고민을 한 다음에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뷰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아무튼 많고 치열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사람의 피부의 그런 상태가 굉장히 다각도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좋았던 화장품이 저 사람한테는 진짜로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고객 만족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뷰티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그 패키징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부자재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패키징에서 네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산업 안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도 이제 뭐 거의 한두 개 업체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과 그런 신념을 지키기 위한 선택지가 지금 되게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믿는 거는 저희 멜릭서 같은 브랜드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부자재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더 많은 친환경 소재 아니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좀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소재가 없느냐라고 요구를 하면은 점점 더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작점에 그냥 저희가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패키징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안 쓰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는 최소한의 부분을 플라스틱을 쓰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박스라던가 아니면은 유리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아, 유리로. 네. 그러면 일단은 포장이 우리가 시중에 보는 그런 화장품처럼 이렇게 번쩍번쩍 화려하고 막 아주 트렌디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뒤에 있는 게 이제 종이 종이 박스. 종이 박스인데 사실은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종이 그렇죠. 위에도 코팅을 하거든요. 라미네이트 코팅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환경에 더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포장들 아니면은 저희가 믿는 가치 안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포장들을 최소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100%다 갖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0과 100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브랜드가 0에서 24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40에서 50까지 가고 싶은 거고 미래에는 이게 100까지 구현될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플라스틱 안 쓰기, 빨대 안 쓰기 뭐 이런 환경 운동에 발맞춰진 최적화된 화장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넣도록 할게요. 이런 거 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가시는데 그러니까 언어는 따로 배우셨나 아니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신 건가요? 왜냐면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갖고 싶어 하는데 언어라는 장벽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냐 이런 건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 졸업한 그냥 토종 한국인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어학연수의 개념으로 1년 정도 캐나다에 있긴 했지만 그때 배웠던 영어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대학교까지 갔을 때 배웠던 그런 영어의 수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배웠던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해외에 있는 영상들 되게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내가 궁금했던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 없었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문화들을 접하기 위해서 영어로 된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감각이 좀 더 높아졌던 것 같고 또 실제로 미미박스라는 회사에서 해외 사업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일을 하고 중국에 있는
있으면 중국 사업부를 하면서도 이제 다른 외국인 분들과 많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직접 부딪히면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미미박스라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 사업 본부장으로 3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굉장히 얌전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 성향은 아주 뭔가 저돌적이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초고속 승진의 이유. 네, 초고속 승진의 이유.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좀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으면 딱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했을 때도 제가 정말 흥미있고 좋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그 과정에 굉장히 충실해서 했던 것 같고 그게 여러 가지 운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냈었기 때문에 회사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더 남들보다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실리콘밸리 못 따라가게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따라가겠다 계속 이렇게 좀 제안을 네, 했잖아요. 그런 네. 뭔가 추진력 이런 것들이 대표님의 성장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누구에게나 그런데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꼭 달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습과 훈련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때 그 실리콘밸리에 따라가겠다고 내가 비행기표 될 테니까 그냥 같이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던 용기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겪었던 저의 개인적인 성장과 저의 개인적인 만족감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주저함이 없이 저를 믿고 스스로를 믿고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스스로 단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수업에 모시는 많은 젊은 창업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신 분들이 없어요. 다 뭔가 단순하고 돌진하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고 실행력 이거면 그냥 생각할 시간에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질문 다른 것도 좀 볼게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을 안 한다는 것은 그 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좀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첫 번째로 피부에 닿을 수 없고 피부에 위험한 성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약처에서 화장품 원료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그런 보완을 하려고 이제 테스트도 동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피부과나 전문 의학 그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계시다. 어떤 여학생은 벌써 이제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수업 시간에. 대표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옛날에 안 좋으셨대요.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식물성 화장품을 쓰면서 좋아지셨다라고 합니다. 멜릭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제품의 가지수가 5개밖에 없다. 제품 수가 적은 이유는 뭐고 용량도 굉장히 작은데 대용량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제품의 가지수가 적은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로 맨 처음에 런칭할 때 2개 제품을 냈었어요. 네. 비타민 세럼이랑 페이스오일 2개를 냈었는데 그 제품을 런칭하고 나서 저희가 한 200명이 넘는 고객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디자인은 어떠냐, 사용감은 어떠냐,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한 40개가 넘는 질문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고 이거를 개선한 제품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새로운 제품을 내는 것보단. 그래서 이걸 개선한 제품을 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용량이 작은 부분은 저희가 화학방부제를 쓰지 않고 조금 더 뭐랄까 피부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봉 후 3개월?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제품에 뭐 30ml, 50ml 이렇게 내기에는 그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작아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완전 고농축으로 막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더 피부 친화적인 성분과 제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용량이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또 질문이 그렇다면 용량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분은 금방 사실 것 같아요. 지금 가격 한정에 나섰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가격대가 좀 높은 이유는? 아까 왜냐하면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네. 줄였다고 말씀을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이제 토너를 런칭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100%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토너예요. 근데 토너요. 네, 일반적인 제품의 제조 단가에 비해서 4-5배가 비싸요. 그래서 오히려 제조사들에서도 넌 정말로 이걸 진행하실 거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고객들이 원하는 건 정말 순수하면서도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인 그런 제품들을 그렇죠.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히 성분에 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좋은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품질의 성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표면적인 가격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는 그 단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진이 더 적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용량이 작고 가격이 비싸다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구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화장품 시장은 워낙 포화 상태이고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대비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신규 회원 가입 시 10,000원 할인이 네? 신규 회원 가입 시 1만원 할인이 그래요? 예, 근데 다른 그걸 혜택으로. 떠나서 그걸 떠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수량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비싼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주시고 저희가 더 많은 발주를 하게 되면은 가격은 조금씩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죠. 동물성 원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에 관심들이 많네요, 학생들이.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면 효능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이게 동물성, 식물성 두 가지로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화학적인 성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이런 것도 식물성 성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성을 저희는 배제하는 부분이고 식물성 성분을 쓰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피부에 정말 더 유효하게 갈 수 있는 좀 더 좋은 성분들, 비타민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해서 만들어요. 네. 타겟은 주요 고객 타겟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18세에서 24세 그리고 딱 25세 부분이 제일 많아요. 18세에서 34세가 저희의 타겟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24세, 25세입니다. 그럼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그냥 저는 동물성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나이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이 좀 많아요. 해외 뷰티 시장 중에서 주로 겨냥하고 있는 시장이 있다면 어느 나라? 이거는 아까 미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미박스에서 활동할 때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문의나 물음을 해주신 소비자들이 혹시 있었나요? 네, 많이 있었고 거의 다 미국 분들이셨어요. 미국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네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환경이나 동물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저희 한국이 스킨케어 시장은 굉장히 리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건이나 유기농에 관련돼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시장이 훨씬 더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강연 첫 부분에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게
창업을 시작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한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였죠? 어떤가요? 네, 맞아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 거는 뭐 창업가로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냥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의 다 이제 직원이 많겠죠. 네. 창업가는 회사에 딱 한 명이니까. 네. 저는 직원으로서 계속 일을 했었죠. 한 5년 정도. 네. 그렇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바로 졸업을 하면서 아니면 학기 중에 이렇게 창업보다는 뭔가 대표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스타트업 작은 회사일지라도 뭔가 경험을 좀 쌓는 게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바로 해도 된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것도 뭐 사람마다 또 그쵸. 산업군마다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의 경우는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많고 되게 급락이 심한 환경도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내가 이 환경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발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창업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나 다른 요인 때문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일 거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젊은 나이시지만 우리랑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세상에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는 저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정부에서 많은 돈을 스타트업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돈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1억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특히 학교에 있을 때 시작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교정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그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막 이런 거 플랜카드 걸려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기회겠죠. 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많을 때 빨리 시작을 해서 먼저 해보면 사실 1년 정도만 해보면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이 또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대표님은 일단은 어쨌든 창업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새내기예요. 그쵸? 신입생이죠. 근데 이제 많은 창업가들을 저희 수업 때 모시면은 여기 수업 시간은 워낙 짧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성공 이야기 많이 해주시지만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대표님은 아직까지는 실패의 경험 이런 거는 없으신 거죠? 예, 어떤가요? 뭔가 아직 굴곡에, 예. 저희도 굉장히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는 것 매일 같아요. 있나요? 실패가? 실패가 매일 있고 저희가 1년이 됐지만 매일매일 사실 고객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고민을 하고 이걸 한번 실제로 집행을 해보고 반응을 보고 또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지 고민하고 또 시도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거든요. 뭐 일례로 저희가 예전에 미국에 진출을 하겠다 싶어서 지금 아마존에서는 사실 꾸준히 팔리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되겠지 하고선 컨텐츠를 써서 올렸는데 그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같은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판매 기간 중에 한 개도 안 팔렸던 적도 있어요. 한 개도? 네, 한 개도 안 팔렸던 적도 있었고 하루하루 사실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고 여기에 실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을 지속해 나가면은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도전이고 매일이 실패고 그쵸? 그게 창업이 나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가요? 지금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사업가신데요. 아직 계속 창업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는 저희 멜릭서라는 브랜드가 정말 이 시대에 영감을 주는 브랜드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제가 되게 좋은 여성 리더가 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돈이 좀 더 많아진다 하면은 더 많은 여성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데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공하시기 전에 저희가 빨리 모시기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세종대 학생들 오늘 만나셨어요. 예, 어떤 느낌이신지. 그러니까 강연을 많이 다니시진 않으셨거든요. 굉장히 긴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저도 학교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 와서 뵈니까 저 또한 너무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와 그런 거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또 너무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단계에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배웠던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용기를 드리고 싶고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표님을 모시기 전에 신생 기업이고 굉장히 젊은 창업가지만 진짜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창업을 하셔서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을 이 창업 세계에서 많이 받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귀한 자리에 모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이제 자연과 환경까지 생각하시는 그 소신 앞으로도 굽히지 않고 계속 좀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